안녕하세요. 아운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알 수 없는 너의 속마음. 우리는 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물론 나의 속마음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너의 속마음이 늘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러한 생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꿈꾸고 있는 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낱낱이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살가운 사랑으로 나날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합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합. 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늘 뽑던 배치를 뽑아도 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끌리는, 왠지 손이 가는 그 조합을 잠깐만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 연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즐겁죠? 반갑죠? 이 연인의 카드는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살갑다. 그리고 당신을 동경한다고 할까? 설렌다고 할까? 이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설레고 당신의 카톡, 문자 이런 것을 보고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이러하지만 보시다시피 표현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말하자면 100이라는 마음으로 살갑게 바라본다면 표현은 10이나 5 정도라고 할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100까지는 모르더라도 100을 사랑하면 80까지는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취향이기도 하고요. 취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개성이죠.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녀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그 표현 방식, 그리고 남자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여성의 마음에 쏙 들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미 선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을 사귀어 보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점수를 따는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하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카드는 무엇을 뜻할까요? Beyond Illusion, 환영을 넘어서. 자, 이 사람의 마음은 환영을 넘어서 환상을 넘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은 현실이죠. 그렇지만 현실보다는 비록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조금은 과장되더라도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의 이 사람은 어쩌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사랑에 도덕이라는 잣대를 함부로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가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자,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표현이 당신을 힘겹게 하거나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한 표현을 했다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또는 예를 들면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너와 단둘이서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대개 여성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것이 현실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겠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배려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음만큼은 굉장히 살갑고 다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물을 줄 때도 그렇죠. 보석을 선물로 주는데 그 포장이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만큼 살갑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 표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람의 진심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랑만큼은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좀 더 내가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랬다. 사실은 너와 둘이서 2박 3일 여행도 가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사람 나의 연인이야.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야. 내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차마 못하고 있는, 또는 말 주변이 없어서 자신이 담은 사랑만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당신이 된다면 이 사랑은 더 날로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신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타협이 나왔고요. 썬더볼트, 네, 전기가 흐르네요.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도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물론 어떠한 서로가 양보할 만한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본다, 이런 뜻이긴 하겠지만, 사랑에 있어서 이 타협은 뭘까요? 이 타협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과의 타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타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값을 매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역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는 것만큼 자신도 표현하고 있을지 모른다. 또는 당신이 다가서는 만큼 그 사람 역시도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랑은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겨우 밀고 당기고 상대의 눈치를 봐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마음이 조금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 그 표현이나 이런 것에는 밀당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타협이라는 것은 그 밀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서는 만큼 그 사람도 다가서는, 당신이 열리는 만큼 그 사람도 열리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썬더볼트라는 것은 어떠한 계기를 가지는 겁니다. 계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계기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떠한 계기가 있게 되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이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만나서 도약하게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박자를 맞추면서 타협해왔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어느 날 폭풍처럼, 불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측하고 싶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5% 정도라고 보고 싶은데요. 어떠한 계기 때문에 한 걸음씩 착실하게 쌓아가던 어떠한 사랑의 감정을 어느 순간 이건 아니야 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 더 카드를 뽑아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카드를 또 뽑아봤을 때 드림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드림. 꿈을 꾼다는 것, 언제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 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꿈이 가진 에너지는 굉장히 민감해서 잘 다루면 아주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를 가져오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그 예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상대방의,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
무언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현실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에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사랑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타인의 일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더 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정작 자신의 일일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 어떠한 매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와르르 무언가가 표현의 장벽, 사랑, 감정의 장벽이 무너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또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자, 여기에 연기라는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표현, 여러분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무언가로부터 외부적인 자극을 받아서 뭔가 좋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내렸거나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되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그 환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왜 내게서 멀어지려 하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주고 그 서로 대화의 시간을 다소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날로 더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조합은 하하. 아마도 이분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당신이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언제나 허허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 나에게 대해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이니 참 살갑고 좋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저 사람의 행동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변화가 없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한 매일매일의 표현 이런 곳에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는 하지만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렛팅고라는 카드는 맡김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고 이 의식의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연인이야. 이런 것을 언어로 떠올리지조차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카드와는 조금은 상반되게 이 컨디셔닝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조건화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사자로 태어납니다.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나지만
이 삶이라는 현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게끔 무언가에 길들여지거나 세상의 룰을 따라야 되고 싫지만 해야 되고 이런 세상을 만나면서 양이 되어 가죠. 이 사자라는 것은 흉폭한 맹수 같은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양은 반대로 무언가에 종속되거나 세상의 룰에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체적으로 이분의 행동은 그냥 그저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속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대체로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때로는 급작스럽게 조바심을 내거나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왜 평소에 마치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나의 표현에도 그냥 웃기만 하거나 아니면 들은 척 만 척 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어떠한 딜레마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표현하거나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할 만큼 갑작스럽게 대시해 오거나 더 가까이 어쩌면 너무 급작스러워서 여러분이 뒤로 엉덩이를 뺄지도 모를 만큼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이구나. 평소에는 무덤덤하니 별 표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뭔가 자신의 내부에 변화가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다. 그렇지만 결코 이 사람의 평소 형태는 여러분에게 무덤덤하거나 애정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너무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두는 거고요. 물론 세상의 일이라면 믿으니까 너에게 맡겨두겠다.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너에게 맡겨두겠다. 불만스럽죠.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말이죠. 나는 무언가 함께 만들어가려고 어떤 추억을 만들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은 덤덤합니다.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 있죠.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나? 좀 심한 경우에는 나에게 살갑게 표현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꿈꾸거나 또 마침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잠깐이나마 차라리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다. 어쩌면 이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늘 있는 공기와 같은 것.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지만 그 공기의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런 경우는 평생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야만이 느끼곤 하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수영장의 풀 속에서 깊이 잠수를 하거나 그래서 숨을 참아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라야 숨 쉰다는 것의 고마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조건이 되면 오히려 평소에 살갑게 표현하고 다가오는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맹렬하게 정말 사자처럼 용맹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양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쫄보가 돼서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이 그토록 믿고 있던 자신만만해하던 늘 함께 있다고 느끼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십시오. 이분이 그냥 일상적인 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이것은 늘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이거나 뭔가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한테는 표현도 잘하지 않더니 뭔가가 마음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무언가에 겁을 먹었구나. 이 사람이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그 무언가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던 그 사랑, 그 믿음을 지금은 불안이 되어서, 불신이 되어서 저렇게 쪼그라들었구나. 이렇게 한번 헤아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양의 행동을 하던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인 사자로서 표현하거나 더 살가워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나눔의 카드,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slowing down, 아주 여유롭게 천천히라는 뜻인데요. 이분은 예전에 누군가와 사랑하고 나서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빨리 친숙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데워진 방이 빨리 식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분이 속담을 신봉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빨리 불타올랐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빨리 불타올랐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처만 남겨주고 떠나갔던 그러한 기억, 어쩌면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현이나 사랑에 있어서도 왜 저렇게까지라고 할 만큼 더디게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 순간에는 애가 탑니다. 좀 더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너무 걸음이 더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일주일 한다라고 말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유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느려 보이는 이러한 걸음걸이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호흡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긴 호흡으로. 당장은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의 본질적인 그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여유로운, 그리고 천천히 다가서는 이런 그런 마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쉐어링이라는 것은 나눔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뽑았던 타협처럼 너도 한 걸음 나도 한 걸음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은 당신과 나의 사랑이 함께 불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타협과 뭐가 다른가 할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타협은 너의 한 걸음에 맞춰서 나의 한 걸음을 가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쉐어링의 카드는 내가 너무 앞질러 가서 너의 사랑이 표현되거나 사랑이 익어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도록 두지 않겠다.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 내가 등산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 뒤를 잘 따라와 하고 몇 걸음 앞에서 앞서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 열심히 한번 올라가 봐 하고 몇 걸음 뒤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그 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이분의 사랑은 함께 손을 잡거나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야만이 등산에서 같은 자리에서 보아야만이 보이는 풍경이란 게 있죠. 그럴 때, 야, 저기 햇볕을 봐. 저기 새가 있어. 저기 봐봐. 다람쥐가 지나가네. 이것이 같은 눈높이에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답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감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헤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깊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의 사랑에 대한 아픔, 꼭 좋지 않게 마무리됐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고백해봐, 나에게 털어놔봐. 이분이 자기 신이 먼저 털어놓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 쪽에서 먼저 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다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관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 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솔직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극구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거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부리거나 그런 형태가 된다면 굉장히 의구심이 일어나고 의문스럽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굳이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조금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겪었건 어떠한 사랑을 했건 현재 나에게 나의 눈높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더 살갑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일로 현재의 이 따뜻한 사랑을 외면하게 되거나 그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다면 이것만큼 큰 불행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느린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물론 순간순간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천히 다가오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없이 배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금은 내 자신이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은 진중하지 않거나 진심이 아니거나 이렇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마다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또 감정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이러한 형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는 이러한 사랑은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타로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성향에 기꺼이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서로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일방통행으로 한 사람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나눔의 카드, 이 쉐어링이라는 이 나눔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 있음, 그리고 experiencing, 체험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카드입니다.
이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그분의 그 사람의 속마음. 자, 당장 이 카드를 보니까 많이 외로워한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 카드의 본래 뜻은 외롭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그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굉장히 이 사람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연인이 되고 나면 또는 어떠한 관계성이 되고 나면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외로워하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실체를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또 다른 이성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환상적인 사랑에 대한 미련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안심하셔도 될 것은 이 사람이 가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여유 그런 것들이 남다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체험의 카드입니다. 체험. 이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과 현실, 이론과 실제 이런 표현을 하죠. 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무엇을 만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만들어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너무 큰 차이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이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사랑이라는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체험하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는 가지고 있던 이론 또는 자신이 주변에서 보았던 사랑의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체험하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때로는 그것이 그 차이라는 것이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건 이론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부정으로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랑이 능숙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경험이 많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도 이미 여러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사귀어 보았다고 해서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사귀어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에 능숙하냐 또 사랑에 대한 무언가가 이론적인 무장이 되어 있고 표현 방법이 굉장히 세련되고 다양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련되어지고 상대방을 잘 헤아리는 그런 유형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횟수가 많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다수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당신과 나누고 있는 사랑은 유일한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과의 사랑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을 당신과의 마음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프로젝션은 뭘까요? 투사입니다. 투사라는 것은 내 감정의 표현을 나의 감정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다가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또는 이건 내 친구 이야기인데 하고 자기 친구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그냥 친구 이야기니까 하고 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눈치가 빠르다면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에서 때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분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의도적이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내 친구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사랑의 형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에서 현재 이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사랑이 무르익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날로 어찌 보면 실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사랑에 대한 환상 또는 개념, 이것을 바로 당신과의 사랑을 통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체험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날것의 느낌이 있습니다. 완성되고 세련된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가 있겠지만 이 날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열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날것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오히려 생명력이 가득한 마음,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에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되풀이하자면, 때로는 홀로 있고 싶어 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거나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할 때 그것과 나중에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또 홀로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레저 스포츠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태는 여러 사람이 어우러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내는 자신만의 무언가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쟤야 나야, 물론 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쟤야 나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유형으로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흡족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나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때로는 아프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니까 상대의 마음도 그러하겠지만 여러분이 또한 이러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날로 더 성숙하고 기쁜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대의 속마음 또는 그 사랑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다양한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